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엄마와 아이의 수학 정서를 돌보는 우리 집 수학 주치 쏙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뭔가 학기의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옛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분은 되게 심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기초 개념 문제집으로 이제 선행을 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현행은 심화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애가 가능할까? 지금 우리 애는 겨우겨우 진도도 뭐 나가고 맨날 개념 공부한 것도 까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한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일단 1번, 학원에 사는 방식으로 엄마표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엄마표 하는 방식으로 학원에 사면 100% 망해요. 왜? 성과가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에 사는 방식을 그대로 엄마표에 적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애가 다시는 수학 공부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 망가진 감정은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응? 여러분, 학원에 어떤 애가 학원을 다니다가 엄마 나 그 학원 진짜 도저히 못 가겠어. 나 그 선생님 때문에 수학이 싫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을 그만두죠. 다른 학원을 가요. 그럼 그 아이의 수학 정서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랑 엄마랑 수학을 같이 막 하다가 맨날 엄마가 이것도 못 풀어,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야 이 문제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애를 막 수학으로 괴롭혔어. 그렇게 해서 정서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 이 집이니까. 엄마를 안 볼 수도 없고. 그잖아. 그럼 엄마가 갑자기 수학에 숫자만 꺼내도 뭐 다른데 학원을 좀 보내줄까? 그냥 엄마만 쳐다보면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만약에 아이랑 엄마가 집에서 선행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가지고 선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교과서에 문제가 적어요. 문제가 적고 문제 자체가 쉽죠.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랑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한 줄 한 줄을 뜯어볼 수 있어요. 아이랑 한 줄 한 줄을 뜯어볼 수 있어요. 뭐 애가 뭐 아이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엄마랑 애랑 둘 다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거죠. 야 엄마가 이번에 쑥쌤이 하는 교과서 수업 들었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요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래? 이러면서 애랑 같이 그걸 탐구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수학 교과서도 중학교 수학도 교과서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랑 같이 교과서를 막 같이 보는데 엄마랑 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보자. 먼저 너는 너대로 보고 엄마는 엄마대로 볼게. 그래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봐주게 하면 어때? 이러면서 약간 뭘 같이 공부할 프렌드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이랑 엄마랑. 그렇게 해서 아이랑 선행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게 좀 힘든데 서로가 조금 의지가 될 수가 있고 엄마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 애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여지가 있어요. 그런 여지가 도저히 안 되면 누군가의 인강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알기 위해서 조금 고생이 따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개념을 들여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기억에 오래 정착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한 달짜리 선행 수업을 쫙 해버렸단 말이에요. 수업을 쫙 해서 선생님이 다 아는 얘기니까 정리를 쫙 해줬어. 알기 쉽게 노트에 정리도 쫙 해줬어. 그럼 애는 뭐만 해요? 네, 알아들을 것 같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준 얘기를 달달달달달달달 외워. 엄마가 하는 건 뭐죠?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수학을 암기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선행을 스라다다닥 해치우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념 문제집으로 선행을 해치운다? 개념 문제집에 있는 개념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정리한 거지.
문제집 회사에서 정리해 놓은 거지. 교과서에도 개념의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중에 일부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게 교과서인데 그놈의 교과서에서도 또 중요한 것만 추려서 쓴 게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아이랑 교과서를 가지고 선행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스럽게 하는 선행이 훨씬 더 남는 게 많다. 이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화를 만약에 아이랑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유명한 심화 문제집 하나 사세요. 최상위든 뭐 최상위 S든 뭐 최상위 S는 거의 유형 문제집에 가까우니까 최상위라는 뭐 심화 문제집을 샀다. 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 있는 문제집을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하나를 아이랑 같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하나 고르세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잘 고르는 눈이 없어요. 그럼 하이레벨 문제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찝어가지고 아이랑 같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같이. 아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비슷한 예제를 한두 개를 한번 풀어보면서 야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나 봐. 그 정도로 워밍업 정도만 하고 그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저히 어떤 개념을 끌어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일 한번 우리 이 문제 다시 풀어볼까? 이렇게 하고 관련된 개념을 좀 끌어오세요, 엄마가. 그걸 끌어온 다음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 아이랑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해보고 풀이 과정을 아름답게 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한 줄 한 줄 의미를 파악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얘가 분수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구나. 아니면은 얘가 분수는 아는데 분수의 곱셈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구나. 그럼 분수의 곱셈을 애랑 같이 교과서 보면서 분수의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거래. 근데 그걸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얘하고 한 문제를 정말 며칠 뜯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하나를 일주일 내내 뜯어봤어. 그러면 애도 남고 엄마도 남아요. 엄마는 그 다음에 뭐가 남냐? 다른 심화 문제를 풀 때 이번에 했던 문제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를 찾아볼 때 보는 눈이 생기고요. 아이는요. 심화 문제가 생각보다 재밌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엄마랑 그 문제 하나를 같이 뜯어보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서 막 끌어다 쓰면서 그게 은근히 지적인 재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 문제 하나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그 머리를 쓴 게 아니잖아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그 과정이 얘한테 남는 거예요. 얘가 당장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얘가 당장 내신에서 어떤 점수를 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학년은 그나마 초등학교 6학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가 내신 대비를 할 거면 중학교 2학년까지 아직 2년 남았잖아. 그죠? 아직 2년은 남았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았어요. 요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화의 또 다른 이름은 연결이에요. 개통 문제집 한 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능률 수능까지 시리즈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은 개통 문제집이잖아요. 그런 개통 문제집 보세요. 분수만 쭉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비와 비율만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하만 쭉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상관없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개념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2.5배 이상 상승합니다. 여러분. 네. 단원끼리만 있는 문제집을 어렵게 만든 심화 문제집보다 개통으로 엮은 문제집이 더 쉬운 개념 문제집인데 그게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학년의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아이랑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심화 활동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꼭 학원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풀면서 그 심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그런 걸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 엄마는 최대한 빠지고 싶으시다. 네. 그럼 결국 문제집밖에 풀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테스트 중인데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주에 한번 아이들을 만나요.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개념 활동을 합니다. 개념 활동을 한 다음에 2주간 이제 아이의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풀 수 있는 그 과제 중에서 제가 했던 개념을
아이들 몸에 익힐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고, 근데 그 문제는 직접 아이가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식을 주죠. 뭐 네모 곱하기 2분의 9는 뭐 3이다. 뭐 이런 식을 주고 거기에 걸맞는 문제를 내세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밀가루가 2분의 3kg이 있는데 이거를 5개 포대에 나눠 담으려고 해. 그러면 한 포대에는 몇 킬로그램의 밀가루가 들어갈까? 이런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걸맞는 식을 아이가 쓰게 하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몇 가지를 이제 제가 계속 문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응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분수의 나눗셈이란 개념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집을 쫙 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캡처하세요, 차라리. 아니면 그 문제만 워드로 몇 개씩 쳐. 하루에 2개 정도씩만. 하루에 2개 정도씩만 쳐서 그 문제를 아이가 풀게 하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아이가 만들게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또 더 남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만약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작업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주일치 문제를 주고 아이가 매일같이 그 문제를 풀게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습관이 잡히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하신다던가.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하는 방식을 엄마표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네, 무리가 있으니, 목표는 같되, 심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개념을 최대한 수학에서 끌어다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한 거,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한 거, 이것이 이제 심화의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선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선행을 하더라도 남는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럼 또 거기에 걸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예. 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새학기가 됐고,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게 조금, 이왕이면 즐거운 시간, 이왕이면 의미 있는 시간, 이왕이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